안녕하세요. 정묵수와 우리 집 나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찾아갈 곳은 전북 고창의 신재호 고택입니다. 고창은 본래 백제의 모량 불이현이었으나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경덕왕 16년 고창현으로 고쳐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창의 신재호 고택으로 가는 길에는 독립국악당과 판소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있고 고택 남쪽으로는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 세운 고창 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택의 주변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덕분에 고택을 찾아가는 길도 매우 상쾌합니다. 독리 신재호 선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국악의 개척가, 판소리의 이론가이자 연출가로 평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조선의 셰익스피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재호 선생은 매우 총명하셔서 치산의 솜씨를 보였고 가산을 넉넉하게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이 넉넉해지자 판소리 명창들을 후원하시고 판소리 연구에 몰두하시게 되는데 이 고택은 그때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호 고택은 1899년 아들에 의해 중수되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함석으로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에 고창경찰서 관서로 사용되다가 1988년부터 꾸준히 보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고주 오량가로 정면 6칸에 측면 3칸의 집인데 측면의 2칸은 퇴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퇴칸을 참 지혜롭게 활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퇴칸은 하나의 칸과 더불어 적당한 크기의 방을 만들어냈고 전퇴칸은 부엌을 제외하고는 툇마루를 놓음으로써 집에 여유 공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툇마루에서 대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여닫이문이 있습니다. 보통 대청은 완전히 개방된, 그러니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주된 활동이 어려운 소극적 공간인데 이렇게 문을 달아서 닫힌 공간, 내부와 연결된 적극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청이 현대와는 어울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제 편견을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대청에서 살짝 물러나서 집을 보면 기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보통 원주는 격식 있는 집에 쓰이기 마련인데 초가집에 사용되어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특히 원주 상부에 결구된 퇴량의 보머리 부분과 보아지, 그리고 단여에 표시된 저 문양도 신기합니다. 특히 보머리에 표시된 것은 마치 태극기에 있는 건기와 곤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지와 단여에 표시된 것도 아쉽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주와 각주 모두 미늘림 기법이 적용되어 있는데 원주는 체감률이 작지만 각주는 미늘림이 확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상보로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흘림 기법은 기둥을 멀리서 봤을 때 위로 퍼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 사용된 의장적 요소입니다. 기둥 위로 보이는 이 석가래는 문화재청의 기록화 보고서엔 크기가 대략 95파이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 110에서 12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나 도리, 창방 등의 부재에 비해서도 이렇게 빈약해 보이지는 않아요. 요새 일반 살림집에는 기본적으로 5치, 그러니까 150파이의 석가래가 쓰이는데 3치나 4치 사이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도 낮출 수 있겠고요. 지붕은 우진각으로 되어 있고 처마는 기단보다 확실히 내밀어져 있습니다. 석가래의 길이는 기단을 넘어서지 않지만 연죽의 내밀기도 있고 이형도 많이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단 옆을 보면 낙수 자국이 있는데 기단보다 2자 정도는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들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퇴 칸이 가운데 칸과 합쳐져서 적당한 크기가 되었고요. 새살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밝고도 포근합니다. 유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옥이 가장 밝은 집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한옥이 이 정도입니다. 기능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죠. 대청은 아까 얘기했고 건넌방에는 신재호가 제자들을 교육하는 장면을 연출한 밀랍 인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 건넌방은 공간의 넓은 활용을 위해서 중간 기둥은 넣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엌을 볼까요? 부엌은 연든 청장으로 되어 있고 석가래나 추녀들의 색을 보니 이거는 새로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연목들도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전동대패 자국이 있더라고요.
이 새로 교체된 연목은 원래 있던 것보다 두꺼운 게 맞아 보입니다. 기록화 보고서에 있는 사진에는 연목 사이가 적당해서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데 새로 교체된 건 두꺼워서 꽉꽉 들어차 있어서 그런지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부엌이 꽤 넓습니다. 다만 사롱창이 너무 커서 겨울엔 진짜 추웠을 것 같아요. 부엌을 나서서 뒷마당으로 나오면 굴뚝이 보이고요. 굴뚝은 그래도 정감 가게끔 잘 꾸며놨습니다. 항아리를 뒤집어 얹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맑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면 참 운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뒷마당에는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지호 고택의 부지는 원래 3,000평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평 크기의 저택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랑채를 비롯해서 안채, 행랑채, 대문채 등등 여러 채가 있었는데 이 외놈들이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해버리겠다고 연못도 메우고 건물들도 다 없앴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사랑채도 자기 입맛대로 고쳐 썼던 거고요. 참 나쁜 놈들입니다. 앞마당에서 보이는 수로를 따라가면 방형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1988년에 복원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화재청의 실수 중 한 가지라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신제호 고택이 조선의 침체기가 오면서 오카다라고 하는 일본인에게 매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오카다가 조성한 것이고요. 그런데 복원하면서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독리선생이 조성한 것인 줄 알고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수로가 연못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고 보면 연못도 수로도 모두 잘못 복원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난 뒤에 툇마루에 앉아서 앞마당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그냥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식물이 몇몇 거목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대에 보완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이것도 복원 중의 실수일까요?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역시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는 여백의 미를 사랑하는 민족임이 확실한가 봅니다. 뭐 어찌됐던 우리의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이 사랑채라도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소리가 케이팝으로까지 발전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집에 담긴 지혜를 잘 다듬어서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집 나들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가볼 곳은 수원의 이병헌 가옥입니다. 감사합니다.